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기분 어떠신가요? 세무사인 저조차도 세금 낼 때 되면 세금 내기가 정말 싫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세금을 낼 때도 실제로 쓰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뒤에 정리만 보셔도 되니까 영상 캡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를 살 때는 꼭 증빙을 챙기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사실 대표님이 내는 돈이 아니고 남한테 걷어서 내는 세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희 기장료가 11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은 실제로 제 매출이 되는 거고 나머지 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이 만 원 누가 낸 걸까요? 고객이 저한테 10만 원을 줬으니까 고객이 낸 겁니다. 저는 그걸 잠깐 맡아 놨다가 나라에다가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가세를 따로 받으니까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반대로 음식점처럼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상대하건 소비자를 상대하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음식값 1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9만 원은 실제로 대표님의 매출인 거고 9천 얼마 정도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세는 내가 걷어서 대신 내주는 돈일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표님이 사업하면서 뭔가를 살 때도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그건 대표님께서 부담하고 사신 거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만큼 빼주게 됩니다. 막상 부가세 신고하면 매출의 10%가 딱 정해져서 나오지 않는 게 이렇게 빼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부가세를 빼주려면 그 거래를 증명할 만한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부가세는 증빙이 없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사업 시작하시면서 인테리어를 되게 크게 하고 들어가셨는데 조금 싸게 하신다고 현금으로 하시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안 받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한 분도 계십니다. 다행히도 요새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잡히니까 관계가 없지만 의외로 보면 자료를 안 챙기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꼭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부가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한테 미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7월 달에 납부서를 받을 때가 돼서야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 좀 줄일 방법은 없냐 하시는 건데 그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 정리해서 7월 달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1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상반기가 끝나기 전인 5월에서 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 끝나기 전인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세무사한테 예상되는 세금을 한번 물어보고 조금 부담되겠다 싶으면 그 기간 안에서 매입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바꿔야 될 사무집기나 장비가 있다면 1월 달에 살 걸 12월 달에 당겨서 사기만 해도 부가세가 절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예리하신 분들은 어차피 땡겨서 사는 거니까 다음 달 매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뭐 크게 보면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중간중간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절세에 여러모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셋째,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부가세는 무조건 모아두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2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부가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건 힘듭니다. 부가세를 줄이자고 뭐 낭비를 하거나 다 땡겨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답은 줄이는 게 아니고 모아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안 모아두면 신고 시즌마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목돈이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많이 세금이 나오다 보면 세금 내려고 대출까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모아둬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경험해보면 보통 매출의 4%나 또는 뭐 5% 정도를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매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매입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모아두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매출의 7%에서 8%까지 모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적인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 제일 정확한 방법은 기존에 냈던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었는데 부가세를 4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나눠보면 4%가 나오잖아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매번 비슷한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한 평균 비율을 모아두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작년 신고서를 보고 그 비율 정도를 모아두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비율에 따라서나 또는 매출에 따라서 부가세를 모아두다 보면 아마도 부가세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입할 때 증빙 꼭 챙기기. 둘째,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한테 중간 점검 받기. 셋째, 부가세는 줄이는 게 아니라 모아두기.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만 만드시면 부가세 신고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혹시 신고가 막막하시거나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조금 소규모 사업체셔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법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따라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해 뒀으니까 아래 영상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